반갑습니다. 외포강의 파워워십 오늘의 강사 김정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제가 사실 오늘 부산에서 여러분들 만나려고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기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내가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어떤 얘기들을 좀 나누면서 가면 이렇게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이 보람이 있을까 하고 많은 생각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왜 보통 누군가 이야기를 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요즘 그런 얘기들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말로 하면 소통인데 좀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좀 관념적인 부분들에서 또 소통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 말고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찾아서 어떤 것들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다음 장에서 나오는 소소하지만 소중한 소통 이야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 또 내가 알고 있었던 상황들, 또 그런 상황들 속에서 느꼈던 감정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소통이 되어지고 어떻게 느껴졌는지를 한번 몰랐던 것을 알아볼 수도 있고요. 또 알았던 것을 다시 한번 느껴지는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요즘 트렌드한 대사가 있는 거 아시죠? 영화 곡성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저도 한 장면을 캡처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 아실 거예요. 그 어린 소녀가 이렇게 했던 대사입니다. 그쵸. 멋이 중한디 아무것도 모르면서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이 소통에서도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잘 나누고 싶고 소통을 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소통에 있어서 멋이 중한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와서 부산 버전으로 억양으로 하면 무엇이 중한디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정말 무엇이 중한지를 알고 소통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좀 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도 좀 뭔가 가슴에 울림이 있는 그런 것들이 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지금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소통 또는 조직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 강의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소통을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고 느꼈다는 거죠. 나는 굉장히 말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는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막상 정작 내가 진짜 좋은 소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물음, 제 자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 또 뭐 책들이라든지 아니면 사례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또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분야들을 이야기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책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좋아요. 뭐 소통을 하는 법칙, 소통의 법칙, 유쾌한 법칙, 뭐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한데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으냐를 찾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있는 것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런 쪽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뭐 지금 유명 강사들이나 또 스타 강사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보면 뭐 책에 있었던 얘기, 유명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뭐 정치자나 아니면 방송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어필이 되는 것보다는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죠,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뭐 나의 부모님을 예를 든다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왔던 상황들, 또는 뭐 가족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는 뭐합니까? 공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감 코드가 맞아지면, 어떻게? 그분의 이야기가 나에게 울림이 되어지고 그 울림을 통해서 왠지 내가 이 교육을 듣고 아니면 이 강의를 듣고 내가 좀 이런 느낌들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강사와 또는 청취자 아니면 시청자들 간의 공감이 돼서 소통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오늘 여러분들하고요
과연 내 주변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한 게 소소소 대화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거창한 것 말고 아주 작은 것, 하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소소소 대화법은 바로 찾아보소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곧 그림이 하나 나올 건데요. 예,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뭘로 보이세요? 예, 맞습니다. 이제 하트 모양으로 보이시죠? 근데 이거는 제가 직접 이제 저희 동네에 저희가 사는 데가 해운대입니다. 해운대에서도 송정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 작은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을 아침에 운동을 하러 갔다가 운동을 하면서 그냥 평소 때는 하늘을 보든지 앞을 보고 가는데 그날 어떻게 땅을 보고 가다가 발견한 하트인 거죠. 근데 저 사진을 발견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왠지 좀 멋진 것을 발견했고 좀 나만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어떤 느낌들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소통법 중에 첫 번째가 찾아보소라고 얘기를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오늘도 제가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동안 사람들을 좀 제 취미가 사람들 관찰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강의거리에 쓸 수도 있고 또 그런 모습들이 다양하게 보이는 모습들이 궁금하게 돼서 보는데 거의 대부분들이 뭐하냐면 이제 휴대폰을 거의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요즘 누군가를 소통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소통거리가 무엇이 있는지 싶어서 인터넷을 주로 찾아봅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물론 굉장히 좋은 소통의 자료를 준비하는 거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나만이 찾아내는 어떤 방법들, 나만이 발견해내는 아주 거창한 것들 말고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찾아내는 거죠. 그 찾아내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오늘 아침에 운동하다가 이렇게 발견한 하트다. 당신에게 이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하면서 요즘 카톡이라든지 문자로 사진을 전송을 한다. 그러면 그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 유행하는 어떤 사진들보다는 조금 더 그 전달을 받는 사람이 어떨까요? 예, 그렇죠.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이 사람이 나를 조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이런 걸 발견한 거를 나에게 전해준다라는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다음에 지나서 그 사람을 만나면 보다 뭔가 친근감이 느껴질 것이고, 그다음 그분도, 받은 분도 어떻게 본인이 찾게 됐거나 본인이 알게 되는 것들, 또 본인이 생각한 것들을 어떻게 아주 편안하게 또 저에게 전달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먼저 좀 찾아보자. 소통을 위한 거리들을 찾아보는데 남들하고 똑같이 가는 거. 우리가 왜 새해가 되면 문자들이 막 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이러면서 오는데 보면 왜 기존에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막 와요. 그럼 그 전달해 주시는 마음 너무 고맙죠. 해주시는 것 자체도 너무 고마운데 그러한 것들 중에서 어떤 게 또 마음에 와닿냐면요. 본인이 직접 글을 쓰셔가지고 그 다음에 저에게만 이게 모든 알리는 집단적인 단체적인 문자가 아니라 나에게만 뭔가를 맞춰가지고 보내주신 문자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 그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급할 때는 사실 저도 전달하기도 해요. 근데 저도 가능하면 어떻게 제 그냥 그림이 안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제가 어떤 말들을 적어서 그분께 전달하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울림들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찾아보소라는 말을 전해드리면서요. 주변에 되게 많더라고요. 보면 내가 몰라서 그렇지 주변에서 보내주는 사인들, 저는 하트 표시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또 여러분들만의 어떤 컬렉션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소로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말해보소라는 부분으로 정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사진이 하나 나올 건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이제 프로그램이나 강의를 진행하는 대상자 중에 자활이라든지 재활센터 쪽에 계시는 분들이 좀 상당수가 됩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보통 4일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그 내용들이 자존감 회복이라든지 소통에 대한 내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지지 않는 게 자화상 그리기고요. 자화상 그림을 그린 다음에 어떻게 주변에 같이 오신 분들하고요.
이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아니면 이분에게서 느껴지는 긍정적인 것들을 표현해서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여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씩씩해 보인다, 미남이다, 행복하다, 뭐 또 열정적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적어서 붙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저 프로그램들을 하고 나서 보면요, 좀 놀라운 변화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프로그램을 이제 주관하는 그 담당자분께서도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걸 하고 나면 그 분들이, 대상자분들이 굉장히 태도가 달라진대요. 왜냐면 아무래도 자활이라든지 재활 쪽이라든지 또 이런 쪽에 계시다 보니까 좀 에너지가 낮은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일자리도 구해야 되는데 잘 구해지지 않고,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움도 겪으시고, 또 나름의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이런 어려움도 많으신 분들이라서 사실 첫날 교육장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웃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표정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 하나하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들이 나에게 얘기해주고 멋지다, 최고다, 좀 좋은 면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들으시면요, 나중에 4일차가 됐을 때 이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를 하실 때 보면 표정이나 내용들이 정말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마칠 때쯤에는요, 우리 그 남자 참가자분들 중에 아주 작은 거지만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발가락 양말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좀 소극적이시고 소심하신 분인데 살펴시 와서 이거 별거 아니다 이러면서 아주 이렇게 알록달록한 발가락 양말을 손수 구입하셨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살짝 전해주고 가시는데, 우리 담당자님께서도, 그 프로그램 진행 담당자님께서도 그분이 절대로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면서 깜짝 놀라시더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누군가에게 좋은 점들,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점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가능하면 좀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들을 전달하면 그분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서서히 변하게 되더라는 걸 저는 좀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감각하고 의욕이 저하되셨던 분들이 어떻게 표정이 밝아지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마음이 오픈된 상황으로 이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해보세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오늘 보면 오늘 머리 스타일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가볍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네요. 좋은 일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누구누구를 보니까 기분이 저도 모르게 좀 좋아지네요. 이런 얘기들 말을 해보는 것. 소통은 결국 뭐 우리가 눈짓, 손짓, 발짓, 뭐 그리고 왜 우리 모 방송에서 나왔죠. 말하지 않아도 뭐 이런 얘기처럼 뭐 말하지 않아도 표현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소통은 말해야 됩니다. 네. 표현을 해야 되고 적절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뭐 그 속에서 뭐 잘 들어주기라든지 뭐 집중해주기라든지 리액션해주기라든지 이런 게 부수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일단은 표현을 하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부부들 간의 어떤 그 관계를 좋게 하는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말 키우기거든요. 말을 하지 않으면 부부들 간에도 어떻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딱 하고 말을 시작하게 되면 그게 어떤 소통의 출발점이고 돌파구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제 부정적인 거는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긍정적인 말로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어떻게 화이팅 하자. 예. 자,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웃어보소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사진을 많이 찍어서 활용을 해요. 요즘은 뭐 표절, 어떤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뭐 남의 사진 함부로 가져오기가 쉽지 않아서, 이게 저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강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식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잘 애용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어느 날 저거를 이제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딱 까는데 저런 모양으로 나왔더라는 거죠. 근데 저 표정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평상시엔 모르고 지나갔는데 저를 보고 싱긋이 웃어주고 있는 거예요. 너 오늘 잘했어. 오늘도 강의한다고 열심히 했다. 수고했다. 이거 먹고 나를 먹고 힘내라 하는, 마치 그런 어떤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평상시에는 모르고 지나갔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그날 제가 조금 기운을 내고 힘을 내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게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찰칵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웃어보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 요즘 세상에 웃을 일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웃을 일들을 좀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할 때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이야기와 사람이 죽었다더라, 아침부터 그죠? 예, 죽었다더라, 안 좋다더라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이 있고 아주 재밌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짧은 삶이지만 살아오면서 어떤 분들과 내가 과연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고 저한테 물었을 때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과 만나면 저도 기운이 나더라는 거죠. 좀 부정적이고 조금 이렇게 비판적인 분들과도 만나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야 뭐 해도 되고 하지만 그 이야기가 길어지고 그런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 역시도 에너지가 굉장히 다운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긍정적인 것들, 그래서 긍정적인 게 안 된다면 먼저 미소라도 웃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욕할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들 중에서 굉장히 조금 내가 가졌던 감정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웃어보소. 예, 웃을 게 없다면 찾아서 웃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웃거나 조금 재미있거나 하는 부분들을요, 조금만 디테일한 것들을 찾아보면 훨씬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 보면 애완동물이라든지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재밌는 것들, 이런 것들 되게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을 보시고 내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통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건데 출발점은 바로 나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사람들과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라든지 내가 기분이 다운돼 있다든지 내가 부정적인 상황으로 다른 사람들과 만난다면 그 소통의 결과물들은 그런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준비를 하고 내가 먼저 어떤 생각들을 가다듬고 내가 어떤 느낌들을 좀 긍정적으로 준비를 할 때 그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 사실은 긴장도 되고 했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를 나눈다는 것에 있어서 부족하지만 뭐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또 어떻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 왔거든요. 어떻게 그런 기운들이 좀 전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전달이 됐으면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웃어보소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감사하소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정해봤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제가 사실은 어느 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저기 콩나물국에 계란을 줍니다. 근데 계란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쌍계란이라고 하죠. 이제 지금 노른자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어찌나 감사한지. 왜? 앞에 같이 식사를 했던 분은 제가 저렇게 되니까 그분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란을 깨서 넣으셨는데 그분은 이제 정상적인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저에게는 2개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 기분이 되게 감사하다는 거죠. 내가 저거 한 개 할 수도 있는데, 나에게 이렇게 왔어? 이런 기분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만약에,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 와, 나한테도 이런 게 올 수 있네? 우와, 오늘 좀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사하소라는 부분들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셨던 분들일 거예요. 감사라는 말이 모든 대부분의 긍정적인 부분들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부분들 조직 활성화에 대해서 가장 마지막에 또는 아니면 가장 처음에 얘기되는 부분이 감사한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감사일기라든지 이런 것도 적으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도 돌아보시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저것들을 실행할 때 우리가 감사를 거창한 것에서 아니면 좀 이렇게 우리가 말로 좀 임팩트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뭐냐면 내가 마침 딱 갔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온 거예요. 제가 타야 되는 버스가. 오늘도 사실 제가 여기 도착 시간 예상 시간보다 훨씬 조금 이렇게 일찍 도착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기차에서 내려서 지하철에 딱 쓰니까 바로 제가 타야 되는 기차들이 탁탁탁 도착을 해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반대로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마침 딱 도착을 했는데 기차가 탁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좀 속상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딱 왔을 때 바로 이제 다음 역에서 오겠습니다 라는 얘기 들었을 때 제가 가진 거 너무 감사하다. 오늘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떻게 기차까지 이렇게 탁 맞춰주네? 이러면서 너무 감사하다.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남들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주어지는 것들이 조금 다르게 주어진다면 그 자체도 감사해야 되고요.
근데 그 감사를 뛰어넘는 감사가 어떤 감사? 부족할 때 감사하는 분들이더라고요. 저는 아직 수준이 레벨이 이제 저한테 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 보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부족함에 대해서도 감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착했는데 기차가 떠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하시더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 기차는 제가 그걸 탔으면 오히려 더 좀 일이 꼬일 수도 있었을 건데 아마 뭐 내가 다음 기차를 타면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 기차를 탐으로 인해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어요. 사실 제 주변에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좀 존경스럽고 그 대상자가 나이가 어리든 뭐 많이 배우셨든 덜 배우셨든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왠지 얘기를 하고 싶고 말을 걸고 싶고 하는 분들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이게 방송을 하는 저도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부족하지만 이런 방송을 듣는 지금 여러분들도 사실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들을 수 없는 분들도 많은데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작지만 소중한 소통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같이 하소라고 말씀을 드려봤는데 제가 지금 목이 조금 올라갔는데 같이 하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 그림은 뭐냐면 저 사진은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라든지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뭐냐면 처음에 풍선을 하나를 줘요. 그리고 손을 잡고 풍선 하나를 띄우는 거죠. 띄웁니다. 이렇게 띄울 때는 잘 띄워요. 왜냐면 풍선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잘 띄워요. 근데 그 다음에 뭘 하냐면 풍선을 하나를 더 줘요. 그리고 풍선마다 미션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학생 같으면 처음에 취업하고 싶은 곳을 적어서 풍선 하나를 띄워요. 막 이제 서로 힘 모아서 잘 띄우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받고 싶은 연봉은 이걸 또 적어가지고 풍선 2개를 띄웁니다. 그때부터 조금 어떻게 좀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다음 또 풍선 하나를 더 더해서 어떻게 또 다른 여러 가지들을 활동을 해서 거기에 넣고 싶은 것들을 확장을 하면 나중에 풍선이 3개가 되고 4개가 되면 어떻게 굉장히 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어떤 팀들이 과연 그 미션을 잘 해내냐면요. 저 손을 놓지 않는 팀이 어떻게 그 미션들을 결국은 잘 수행해내더라는 거죠. 제가 거기서 느꼈던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하다 보면 누군가를 만나다 보면 불편하거나 또 어떨 때는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얘기가 잘 되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는 좀 소통이 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가치의 힘을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하지 말고 혼자 그렇다고 외톨이로 떨어져 버리면 결국은 그 기회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요. 가치의 힘을 믿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 내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그거를 하기 위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배제하지, 예를 들어 버리고 가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같이 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기도 하고 내민 손을 받아줄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뭐 저하고 같이 하시겠습니까?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이야기 한번 하시겠습니까? 좋은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요. 또 하나 쉽지 않은 게 의외로 그 상대방에서 내민 손을 이렇게 선뜻 잡는 거? 이것도 저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자존심의 문제도 좀 있고요. 또 뭐 그렇게 안 잡고 싶은 대상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해서 어쨌든 간에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내밀기도 하고 또 내민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것들이 좋은 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한 부분들이 뭐냐면요. 나눠주소라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이렇게 나눔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 나눔에 대해서 가장 좀 얘기를 많이 듣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저기 오드리 헵번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하고요. 물론 작품에서 나오는 오드리 헵번의 모습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 하긴 하지만 그 오드리 헵번이 살았던 삶에 주는 어떤 울림은 좀 저에게 좀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이 가졌던 어떤 여배우로서 대여배우로서 가졌던 것들을 어떻게 과감하게 조금 내려놓고 그죠? 자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뻗친다는 거죠.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 그 과정 중에서 여러 사람들 저렇게 지금 기아에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어려운 아이들을 만나서 있는 것들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자기가 가진 것들을 베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남들이 보면은 내가 그냥 시간만 있고 돈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저기 아이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특히 기아 난민의 아이들을 돕는데 오드리 헵번이 많은 시간을 썼는데 저 아이들이 과연 오드리 헵번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좀 노력해주고 무언가에 대한 것들을 전달해주고 싶어서 온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온 것인가를 저는 아이들은 오히려 더 디테일하게 알아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전달이 됐을 때 내가 나눔에 대한 진심이 전달이 됐을 때 그것들이 정말 잘 전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나누는 거를 쉽게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눈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나누면 이게 나눔의 색깔이 퇴색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막 뭐 어려운 분들한테 뭐 한꺼번에 돈을 막 드린다든지 이러면 그분들이 과연 그걸 좋아할까요? 어떻게 보면 좀 무시당했다든지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지 마음에 오히려 상처를 얻기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나눠주고요. 공유한다라는 거, 공유 또는 나눔이라는 게 그 상대방도 기분 나쁘지 않고 또 나도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게 생각보다 너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저기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때 이제 오드리 헵번이 저렇게 아프리카로 다니고 하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머니가 뭐 나이도 있으시고 한데 저렇게 아프리카로 다니고 하면 사실 속상하잖아요. 거기는 뭐 풍토병도 있을 것이고 갔다 오면 그 불편함에서 오는 또 어려움들이 아마 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하는 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오드리 헵번이 이제 아들의 생일을 맞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제 편지를 전해줬다고 하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편지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을 살펴보면 오드리 헵번이 가지는 그 다른 사람들과의 나눔에 대한 소통 방법이 나눔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하기를 원하는지를 이제 좀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냐. 이 화면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냐. 그러면 친절한 말을 하라. 그렇죠? 이 아름다운 입술은 저희가 립스틱을 바르거나 뭐 어떤 예쁘게 치장을 하는 것보다는 이 속에서 친절한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아름다운 입술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발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어떤 분을 만나면 굉장히 눈빛이 날카로운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 앞에서는 저희도 자기도 모르게 긴장을 하게 돼요. 그죠? 긴장을 하는데 굉장히 눈빛이 편안하신 분들 앞에서는 어떻게 마음도 편안해지고 뭔가 계속적인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고 싶은 마음들이 나온다는 거죠. 아마 오드리 헵번도 그 아이들을 대하는 눈빛에서 아이들과의 공감과 소통이 잘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냐,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저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네가 먹는 것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뭐 음식을 직접 주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네가 가진 것에 있어서 이렇게 뭐 좀 나눌 수 있는 부분들 찾으라는 얘기도 같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씩 아이들이 너의 머리카락을 만질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어른들이, 성인들이 가지는 어떤 그런 그 순수함 또는 어떻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들이 좀 퇴색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 그죠? 이렇게 커가면서 그래. 옛날에는 뭐예요? 누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저거 저렇대. 저거 진짜 저런 거대라고 정말 잘 믿었었잖아요. 근데 나이를 들어가고 성인이 되어가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어떻게 되죠? 왜 저런 말을 하지? 무슨 의도일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물론 그런 거를 잘 따져야 될 때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한편은 정말 순수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가 나의 머리카락을 만지게 하라. 그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걸음걸이를 갖고 싶다면 당신의 길이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오면서 이제 저도 사실은 여기 길이 익숙치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막 저도 와서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어르신 두 분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와서 여기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도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분도 어떻게 했어요? 이제 마음이 답답하니까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서 거기 가시려면 여기가 아니고 이쪽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죠. 그랬더니 그 어르신 두 분이셨는데요. 정말 이제 마음에 전해지게 저에게 바로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걸 들으면서 제가 한 일은 아주 작은 일이긴 하지만 그분에게는 이제 도움이 되었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걸 느끼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 다음에 누가 또 길 물어주면 진짜 적극적으로 더 잘 얘기해 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만약에 그 반대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만약에 갔다면 그분도 굉장히 좀 마음에 부담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지금 걸어가는 길은 혼자 걸어가지만 그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사람들,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이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스쳐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나에게 위험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함께 걷는 길이 조금 더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저 혼자 걷는 길로 생각하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죠? 요즘 산에도 제대로 못 가고 좀 어두워져도 제대로 다닐 수도 없고 맑은 대낮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아무 데도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더 마음을 열고요. 함께하는 길이다, 동행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훨씬 더 좀 마음이 밝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너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너의 그 팔꿈치 끝에 달려있는 손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문장이 나온 게 그래요. 나이가 들어지면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소통과 공감은 물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소통과 공감이 되는 건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좀 익어지고 경험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왜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냐면 암을 이겨내신 분들이라든지 어려움을 극복했던 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거기 이야기에 몰입이 됩니다. 왜냐면 내 이야기 같고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말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어떤 공감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좀 익어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 좀 익어짐이 있으면 알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죠? 저 역시도 지금 그걸 알아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 알게 될 거다. 한 손은 너를 위한 손이고 나머지 한 손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손이다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젊을 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지면 그때서야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익어가시고 또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준비들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가는 과정에서요. 제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빨리 가려면 어떻게? 혼자 가고. 이걸 굉장히 실천 잘 하시는 분들이요. 보통 이제 노부부들 보면 우리 할아버님이 빨리 가세요. 할머님 뒤에서 아이고 벗어 이러면서 막 쫓아가십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가서 이제 벌어 가시는 거죠. 빨리 안 오고 많아.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간간히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책으로도 나왔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단상을 2개를 붙여봤습니다. 뭐냐면 그럼 함께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는 거죠. 그죠? 제가 오늘 부산에서 여기까지 이제 내려오는데 12시 10분 차를 탔는데 3시 15분에 도착을 했어요. 약 한 3시간 정도가 됐잖아요. 혼자 오니까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이제 좀 이렇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부산에서 서울 간의 거리에 오는 시간을 가장 빨리 오는 방법은 여러분들 아시죠? 누구라? 어떻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그죠? 함께 하고 싶은 사람하고 오면 벌써 도착이야?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멀리 가고 싶고 함께 가려면 행복해지라는 거죠. 행복한 사람하고 우리는 같이 가고 싶어요. 막 불행한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거죠. 제가 얘기하는데 행복하려면 소통이 잘 돼야 된다. 행복을 위해서 소통을 해야 되고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이 이야기의 요지도 바로 이거죠. 내가 누군가와 함께 멀리 가기 위해서는 또 행복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 가장 기본이 소통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한테 한번 강의는 아니고요. 강의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우리 생활 주변에서 작은 것들을 그다음에 소소하지만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소통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를 찾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라든지 다른 분들 모두를 만나러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가 대작 있죠. 큰 그림. 큰 그림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어떤 그런 큰 대작들도 결국은 하나의 점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고 그 면을 채워가면서 어떻게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소통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소통 전문가가 될 거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뭐 다른 부분에서 찾는 것보다는 아주 작은 것들, 내가 혹시 놓치고 있었던 게 없을까? 내가 혹시 모르고 있었던 게 없을까? 이런 것들에서 하나하나 찾아가고 그것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발휘하는 것이 소통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전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가 오늘 얘기했던 것들 정리해보면요.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찾은 것에 대해서 말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웃어보시고요. 감사하시고요. 같이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같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저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작은 것을 찾아서 그 찾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준비를 해서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는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